슈퍼 데이트를 하면서 상철에게서 해바라기를 받고 하트 사진까지 찍습니다. 그 후에 마지막 화에서 영수님을 택하고 오해 살 행동 안 했다고 하면서도 라이브 방송에서는 오해를 살 여진이 있었다고 하고 사과도 하죠. 한 사람의 말이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 걸 보면 보는 사람은 헷갈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질문이 남습니다. 진짜 오해였던 걸까? 아니면 오해처럼 만들게 보인 구조였을까? 여러분들은 어느 게 더 진실에 가깝다고 보시나요? 오늘 영상은 누가 착하다, 나쁘다 결론 내리는 것이 아니라 연애 예능에서 자주 나오는 말의 구조를 해부해 보려고 합니다. 핵심은 하나입니다. 먼저 상대를 잘못한 사람 자리에 앉히고 가령 새우 데이트에서 너 왜 나 안 챙겼어? 같은 식으로 그 다음엔 내 행동을 그럴 수 있는 일로 정리해버리고 가령 라이브 방송에서 나는 그런 의도가 없었는데 라고 얘기를 하거나 세 번째로는 관계를 이유로 논쟁을 봉인합니다. 가령 우리는 어쨌든 사귀고 있으니 과거는 문제가 없다 라는 식으로 말이죠. 이 세 단계가 돌아가면 상대는 알면서도 거기에 대해서 말을 못하게 됩니다. 오늘은 그래서 왜 영수는 이 모든 것들을 알면서 옥순을 선택했는지를 장면 몇 개로 딱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제가 말하는 꼬리자기란 단어가 나오게 되는데요. 어렵게 이해하실 필요는 없고요. 그때 나랑 지금의 나를 갈라서 책임을 얇게 만드는 말을 뜻하겠습니다. 그리고 프레임이란 말은 누가 설명을 주도하느냐, 즉 누가 판을 깔고 대화를 끌고 나가느냐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말 못할 찜찜함을 구조로 시원하게 푸는 채널 정신무속 매니아와 함께 영수와 옥순의 심리에 대해서 함께 알아보시죠. 저와 함께 이야기를 따라가 보시죠. 자, 우리 영수아재, 옥순님과 최종 선택을 서로 하게 되었었고, 행복한 연애를 하고 계신다 하시죠. 뭐가 어찌됐든 간에 나는 솔로의 최종 목표인 커플이 되는 것, 서로 사랑에 빠지는 사람을 찾는 것, 그 목표를 이뤘다는 점에서 두 분께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이상한 부분이 있기는 해요. 왜 그러냐면 본방 때 그리고 라이브 방송 때 옥수님이 해명했던 부분이 저는 조금 아다리가 만대라 생각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여러분께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라이브 방송 때 제가 라이브 방송을 한번 들어보니까 옥수님이 해명을 하고 사과하기도 해요. 내가 이렇게 행동을 했다. 내가 오해 살 여지가 있는 행동을 했고 그랬다라고 말씀을 하시긴 하시거든요. 저번 동영상에서는 제가 라이브 방송을 이제 너무 간략하면 봐서 사과를 안 한 것처럼 느껴지는데 실제로 옥수님은 사과를 했기 때문에 이 부분 정정을 하겠습니다. 근데 여전히 해결이 안 되는 부분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옥수님이 이 사과하는 부분을 보면은 오랜만에 너무 데이트해서 이제 상철님과 그렇게 했다. 나는 이제 30대가 돼서 이제 가치관이 바뀌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시거든요. 그리고 이 모든 이제 결론을 이제 나는 영수와 지금 연애를 하고 있기 때문에 나의 그런 행동이 이제 문제가 없습니다라는 쪽으로 약간은 좀 귀결이 되는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찝찝한 거예요. 특히 옥수님의 사과를 보면서 그 느낌이 20대랑 30대 나는 다르다. 라이브 방송 때랑 지금이랑 본방 때랑 또 다르다. 라고 이제 계속 꼬리자기를 이제 시전한단 말이죠. 그리고 그 꼬리를 자는 대상이 다름 아닌 이제 본인이라는 점에서 저는 조금 이해가 안 되는데 이런 식으로 이제 논리가 이제 확장이 되면요 어떤 일이 일어나냐? 나쁜 이제 행동을 한 사람들이 계속해서 꼬리를 자를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는 한 시간 뒤 내가 했던 거고 지금의 나는 한 시간 뒤 나랑 다릅니다라고 하면은 할 말이 없지 않겠습니까? 오히려 다른 이제 영철이라든가 뭐 다른 사람들은 이제 사과를 할 때 그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그냥 잠샜다. 그때 내 행동도 내가 잠탄 거고 지금 저는 거기에 대해서 반성합니다라는 얘기를 한다는 옥수는 끝까지 물러나지 않은 지점들이 말하면서 느껴져요. 그리고 이러한 옥순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이유는 본방 때의 내용을 바탕으로 왜 영수가 옥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지 그 구조가 눈에 들어왔기 때문에 그 구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옥순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자, 우리 다시 10화 때 새우밥 먹는 장면으로 들어가 봅시다. 왜 제가 이 옥순의 화법에 대해서 이제 문제를 삼냐면요. 여러분, 영수와 옥순의 대화 장면에서 뭔가 이상한 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옥순이 중간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본인 피셜, 나는 이런 식으로 절대 여지를 주지 않고 어장관리 안 한다. 예전에는 너무 많았다. 여장의 물고기가 난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나는 안 했다. 나는 가만히 있다 하지만 그걸 어떻게 안 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상대방이 그렇게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걸 알면서도 오해를 하게끔 우리 열심히 해바라기 꽃 탁 받고 두 사람이서 하트 이렇게까지 행동을 했는데 이게 의도를 안 한 걸까요? 괜한 오해가 될 만한 말과 행동은 하지 않았다. 정말 말과 행동에 여지를 주지 않고 철저하게 해야겠다고 라고 얘기를 하니까 이제 제작진이 중간에 나서요. MC들이 나가갖고 어떻게든 이 옥순을 보호하려고 출연진을 이제 보호하기 위해서 이거는 옥순이 친절하게 행동을 해서 이렇게 한 거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친절히 관심으로 오해를 하는 거다라고 하기에는 이렇게 하트를 그리면서 사진을 찍고 왜 카페 주인이 해바라기 줄 때까지 넌 뭐 했어? 라고 얘기한다거나 콧노래를 흥흥 부르면서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를 한다거나
네, 비음 섞인 목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행동을 하진 않잖아요. 이건 친절이라고 보기 어렵죠. 근데 더 어이가 없는 거는 그런 옥순을 보면서 영수가 받아줬단 말이죠. 오히려 영수가 더 저자세로 깔고 들어가요. 자, 그런 영수를 보면서 야, 이거 영수가 지금 여자의 정신 팔려갖고 자존심이고 나발이고 지금 뇌가 마비가 된 상태다. 그렇게 비판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또 근데 그렇게 설명하기엔 좀 온전하게 설명을 못한다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영수 행동이 좀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어요. 자, 그러면 이제 왜 영수는 옥순에게 이 당시의 대화 때 말려 들어갔는가? 어떻게 옥순이 화법을 진행했는가? 제 생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왜 영수가 이렇게 옥순이 애매모호하게 행동하는가 알면서도 놓지 못한 이유가 뭐냐면요. 여러분, 이 옥순과 영수의 새우 데이트를 다시 한번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바로 뭐다? 처음에 옥순이 장판을 깔고 시작해요. 이 옆에 이 여자도 보통이 아니야. 어떻게 장판을 끼냐? 처음에 새우 데이트를 할 때 우리 옥순이 지금처럼 굉장히 굳은 표정으로 영수에게 자신의 불만에 대해서 막 쏟아냅니다. 속된 말로 먼저 잡돌이를 들어가요. 예. 너 잘못했지. 너 집단이랑 있었을 때 나 안 챙겼지. 둘이서만 있을 때만 나 챙기고 왜 다른 사람 보고 있는 앞에서 안 챙겼어? 라고 하니까 바로 제작진이 제지가 들어가잖아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얘기하고 하면서 우리 송혜나 MC가 바로 치고 들어가잖아요. 뭐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집단 다른 사람들 앞에서 그런 행동하면 당연히 부담스럽지라고 하고 있는데 자, 옥순이 그걸 모를까요? 옥순이 자기가 한 말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알고 있을 거예요. 본인도. 근데 밀어붙이는 거야. 우선 뭐냐? 첫 번째 전략이에요. 영수의 흠집을 잡아요. 예. 네가 잘못했어라고 해서 전략적으로 우위에 딱 섭니다. 자, 봐봐. 옥수는 잘못을 추궁하는 사람이고 영수는 뭐다? 이제 잘못을 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뒤에 보면 영수가 맞아 하면서 이제 저 자세가 딱 됩니다. 그래서 우선 잡돌이를 딱 들어가서 심리적으로 우위를 차지하는 거죠. 그 다음에 옥순이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할 건데? 어떻게 그럼 구체적으로 얘기해라고 하니까 그 우리 영수 아재가 뭐 첫째는 어쩌고 뭐 이렇게 하고 둘째는 뭐 이렇게 하겠다 하면서 막 이제 순위를 얘기해요. 조금씩 영수가 저 자세로 들어갈 수밖에 없고 옥순이 위로 올라갈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구조 상태에서 이미 옥순이 영수를 추궁하는 그 심리적인 이 비대칭 구도가 성립하는 그 상황에서 영수가 나중이라도 상철한테 얘기를 들어보니까 슈퍼데이트 때 그랬다며. 왜 강수한테는 그렇게 얘기했어라고 역으로 얘기를 할 수가 없어요. 이미 심리적으로 아쉬운 사람이 참을 수밖에 없는 거야. 영수는 쩔쩔 맬 수밖에 없어. 그 다음에 이제 변명을 시작하는 거예요. 영수가 왜 상철한테 마음이 더 안 커진 거야? 라고 물었을 때 그때 이제 옥순이 얘기를 하는 거죠. 1순위로 갑자기 바뀔 만큼은 아니었다. 이런 말 하기에는 희망 고문 같아서 내 원래 성격상 안 한단 말이야 라고 해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옥순의 콤보 들어가는 겁니다. 성격 진짜 멋있지 않아? 나 어장관리 안 해. 나 아무것도 안 했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한 거야. 괜한 오해가 될 만한 행동은 하지 말아야겠다. 라는 말을 딱 들었을 때 순간적으로 영수가 이 표정을 지어요. 이거는 영수도 모르진 않다고 생각해요. 이 친구도 나름대로 회사 생활을 하면서 이 집단 생활과 조직 생활을 하면서 나름대로 굴렀거든요. 나름대로 눈치가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 근데 내가 여기서 옥순에 대해서 트집을 잡는 순간 이 관계는 깨질 수밖에 없을 거야. 라는 거를 알고 있기 때문에 영수가 순간적으로 이 표정을 짓는 거예요. 정말 옥순의 말에 대해서 그래 옥순은 진짜 가만히 있었는데 어장 안 했는데 남자들이 그렇게 어장을 했다 하면 이런 표정이 나올 수가 없겠죠. 그 순간 입술을 탁 깨물면서 정말 그런가? 여기서 영수도 순간적으로 판단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영수의 판단은 어떻게 할지 옥순이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는 여기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한 말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할 수가 없어. 왜냐? 처음에 영수가 잘못했다고 저 자세로 들어갔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협상의 귀재죠. 협상이라든가 분위기를 끌고 나가고 주도권을 잡는 거는 옥순이 훨씬 더 위였습니다. 우리 영수도 만만치 않지만 아쉬운 건 영수이기 때문에 여기서 옥순의 이 변명에 대해서 이제는 영수도 좋든 싫든 인정을 할 수밖에 없어요. 아니라는 걸 알고 있겠지. 저는 높은 확률로 알고 있다 생각을 합니다. 왜냐? 라이브 방송에서 출연진들이 옥순을 보면서 죄다 어장 얘기를 하거든요. 장난으로라도. 광수도 어장 얘기를 하고 상철도 어장 얘기를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해요. 이렇게 분위기가 형성이 되고 있다는 것만으로도. 그리고 중간에 현숙이 본방 때도 8화 때 나오죠. 우리 옥순이 광수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 현숙님이 딱 한마디 하지 않습니까? 옥순 인생에 이것이 한두 번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했을 때 우리 영자 누나가 이제 짐을 싸다 말고 딱 일어나가지고 현숙을 보면서 싹 웃는 장면이 나오기도 하는 등 이미 출연진들은 암묵적으로 옥순이 어장이라고 의심될 만한 행동을 계속하고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근데 영수는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고를 외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왜냐? 처음에 내가 잘못했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것들이 이제 연결이 되기 때문에 더 이상 영수는 옥순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옥순 누나 앞으로는 안 할 거지? 라고 말 못해요. 이게 연결이 돼버린 거예요. 내가 잘못한 부분과 잘못이 아니더라도 어쨌든 상대편 층에서 내가 아쉬울 게 없는 상대편 층에서 잘못이라고 규정을 했기 때문에 우선 영순이 이제 죄인이 된 상황이야. 옥순에 대해서. 그 뒤에 아무리 얘기를 해봤자 옥순이 너 지금 잘못했잖아. 처음에. 너 왜 단체에 있을 때는 나한테 관심 표명 안 했어? 라고 먼저 딱 들이밀면은 영수가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정확하게 말하면 옥수는 영수가
실제로 잘못을 했든 안 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꼬투리를 잡을 수 있으면 잡돌이를 할 아주 사소한 거라도 좋아. 없으면 만들면 돼. 프레임을 만들고 들어갔기 때문에 영수는 이제는 다 알면서도 옥순의 이 말에 동의를 할 수밖에 없고 옥순의 이 말에 대해서 다른 사람들이 뭐라 하더라도 방어를 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돼버린 거예요. 연애관계이기도 하지만 이미 그 연애관계에 본바탕이 깔려 있는 거예요. 옥순도 알고 있어.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내가 우위를 선 상태에서 딱 잡아놓고 얘기를 하지 않다면 분명히 영수가 나중에 연애를 하면서 그 당시에 옥순 너도 본방 때 상철이랑 광수한테 그런 짓 했잖아 라고 싸울 때 얘기가 나올 것 같으니까 미리 옥순이 선수를 쳐버린 겁니다. 굉장히 똑똑하죠. 이제 영수는 옥순이 잡고 싶으면 옥순에게 잘 보이고 싶으면 더 이상 여기에 대해서 말을 할 수가 없게끔 판을 다 짜놓고 시작을 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라이브 방송 때의 해명이 이상한 거예요. 그리고 영수도 거기에 대해서 말 더 못하는 거야. 계속해서 과거에 자기에 대해서 잘라내. 근데 옥수는 제가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것도 다른 사람들이 자기를 그렇게 보고 있다는 것도 알면서도 이 방법이 영수에게 먹힌다고 보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 방법을 쓰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왜 영수가 이걸 모든 것들을 다 알면서 옥순에게 쩔쩔맬 수밖에 없는 이유라고 보고 있기도 합니다. 오늘 정리하면 간단합니다. 첫째, 관계에서 팩트 싸움이 아니라 자리 싸움이 먼저 벌어집니다. 누가 추궁하는 사람이 되고 누가 미안해하는 사람이 되는가. 둘째, 그 다음부터는 말이 부드러워져도 구조는 바뀌지 않습니다. 한번 죄인 자리에 앉으면 상대의 애매한 말도 그럴 수 있지로 넘어갈 수밖에 없거든요. 셋째,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볼 때 중요한 건 사과를 했냐 안 했냐만이 아니라 사과가 책임을 두껍게 만드는지 얇게 만드는지입니다. 하나만 확인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이 말은 책임을 지려는 말일까요? 아니면 논쟁을 닫으려는 말일까요? 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서 옥순이의 전략에 말려든 알면서 독배인지 아니면 이제 술인지 건강 음료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마실 수밖에 없는 영수가 심리를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 동영상은 좀 더 재미있고 편안하고 유익한 내용으로 정리해서 오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저는 다음 동영상 때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영호님에 대해서 다룰 것 같긴 한데 우리 영호 아저씨 왜 이렇게 소심한 모습을 보이는지 한번 거기에 대해서 다루거나 아니면 또 다른 출연진들에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여러분들의 궁금한 점을 시원하게 긁어주는 내용으로 준비해 오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정신분석 매니아였습니다. 감사합니다.